보성의 푸른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으로 유명했다. 이곳에서 수의사 김준호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진료소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지역 주민들의 반려동물들을 정성껏 돌보며 신뢰를 쌓아왔다. 준호의 집에는 특별한 가족이 있었다. 시인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4마리의 새끼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시인이는 준호가 길거리에서 구조한 고양이였는데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새끼들은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어미의 품속에서 따스함을 느끼며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마을을 강타한 폭풍우는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오래된 대나무들이 휘어지고 나무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 밖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야생동물들이 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을지 마음이 쓰였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마을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변해 있었다. 준호는 일찍 일어나 진료소 주변을 정리하고 혹시 다친 동물이 있을까봐 근처 숲을 살펴보기로 했다. 젖은 흙냄새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가던 중 준호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뿌리째 뽑힌 나무는 마치 거인의 손가락처럼 땅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때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작은 생명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였다. 준호는 즉시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섰다. 쓰러진 나무의 가지들 사이에서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4마리의 하늘다람쥐 새끼들이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 이 작은 생명체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준호는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감쌌다. 그들의 작은 심장 소리가 그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작은 생명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 작은 생명체들과의 만남이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폭풍우가 가져다준 이 우연한 만남은 준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모험의 시작이 되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집 문을 열었다. 시인이는 평소처럼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지만 재킷에 감싸인 작은 생명체들의 냄새를 맡자 즉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이 중요한 순간을 준비했다. 모든 것은 시은이의 반응에 달려 있었다. 시은아, 우리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준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스럽게 재킷을 풀어 하늘다람쥐 새끼들을 보여주었다. 시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꼬리는 경계하는 듯 살짝 부풀어 있었지만 평소의 온화한 기운은 여전했다. 첫 만남의 순간은 준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시은이는 잠시 새끼들을 관찰하더니 천천히 다가가 그들을 핥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새끼들을 돌보듯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동작이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다람쥐 새끼들 중에서 가장 작은 둘이는 특히 허약해 보였다. 시은이는 마치 이것을 알기라도 하듯 둘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른 3마리 봄이, 나비, 철이도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봄이는 언제나 앞장서서 움직이려 했고, 나비는 수줍은 듯 뒤에 머물렀으며, 철이는 끊임없는 에너지로 가득했다. 준호는 임시 보육장을 만들어 시은이의 새끼들과 하늘다람쥐들을 함께 있게 했다. 놀랍게도 고양이 새끼들은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엉켜자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이런 광경은 준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하늘다람쥐 새끼들은 시인이의 젖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 준호는 밤낮으로 특별 영양식을 준비하고 2시간마다 일어나 그들을 먹였다. 특히 둘이는 더 많은 관리가 필요했다. 시인이는 이런 준호의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보며 때로는 그의 손을 핥아주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의 집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알게 되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하나둘 방문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대부분은 준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시은이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보호 본능을 드러냈다. 특히 낯선 사람이 새끼들에게 다가갈 때면 날카로운 경계의 눈빛을 보였다. 준호는 시은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에게 이 작은 생명체들은 이미 자신의 새끼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시은이가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을 발견했다. 그녀는 하늘다람쥐 새끼들에게 고양이로서의 행동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본능을 존중하며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이를 지켜보며 준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시은이는 본능적으로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날이 갈수록 하늘다람쥐 새끼들은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처음으로 눈을 뜬 날, 준호는 마치 자신의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처럼 감격스러워했다. 네 쌍의 까만 눈동자가 세상을 향해 열리는 순간, 그들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다. 보미는 언제나 선구자였다. 둥지에서 처음으로 기어 나오려 시도했고, 첫 비행 연습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준호는 그녀의 도전 정신을 걱정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반면 나비는 항상 신중했다. 시인이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면 오랜 시간 관찰한 후에야 움직였다. 철이는 끝없는 에너지로 준호를 놀라게 했다. 그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며 집안의 모든 것을 탐험하려 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특히 좋아했는데 이는 준호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다. 집안의 모든 높은 선반과 가구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두리는 여전히 특별한 관심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작은 몸집과는 달리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쉽게 해내는 일도 두리에게는 더 큰 도전이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두리의 모습에 준호는 더욱 애틋한 마음을 느꼈다. 준호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거실 한쪽에 작은 나무를 들여놓고 천연 밧줄과 그네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하늘다람쥐들은 자신들의 본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밤이 되면 그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마치 작은 그림자처럼 우아하게 움직였다.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창문 너머로 한 마리의 성체 하늘다람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혹시 이것이 그들의 어미일까?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그 존재를 감지한 듯했다. 특히 보미는 창가로 다가가려 했고 시인이는 평소와 달리 그것을 막지 않았다. 이 사건은 준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준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시인이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새끼들이 창가로 다가갈 때마다 조용히 지켜보았다. 때로는 그들을 핥아주며 위로하기도 했지만 결코 막지는 않았다. 시은이의 이런 모습은 준호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보내주는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준호는 하늘다람쥐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뒷마당에 특별한 훈련장을 만들었다. 높은 나무 기둥들을 세우고 그 사이에 다양한 높이의 줄을 연결했다. 이곳은 그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비행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 되었다. 훈련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보미는 타고난 비행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마치 바람을 타고 날듯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 날아다녔다. 철이도 뒤지지 않았다. 그의 끝없는 에너지는 이제 목적이 있는 움직임으로 변화했다. 나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한번 날기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착지를 보여주었다. 둘이는 여전히 준호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했다. 그의 작은 몸집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둘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다른 형제자매들이 잠든 후에도 혼자서 연습을 계속했다. 준호는 종종 깊은 밤, 둘이가 홀로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의 뒷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걱정했고, 또 다른 이들은 준호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했다. 특히 마을의 어린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하늘다람쥐들의 비행 연습을 구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다.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일하는 박민재 수의사였다. 그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했다. 민재는 준호의 노력을 칭찬하면서도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하늘다람쥐들이 완전한 야생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민재의 조언은 준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훈련 방식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인공적인 먹이 대신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도토리와 씨앗들을 제공했다. 또한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훈련을 계속했다. 비바람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은이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이제 하늘다람쥐들이 훈련을 할 때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았다. 마치 그들의 독립을 응원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준호는 시은이의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매일 밤, 준호는 그들의 진행 상황을 일지에 기록했다. 각자의 특성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작은 변화들까지. 이 기록은 단순한 관찰 일지를 넘어 그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갔다. 그리고 그 페이지 사이에는 그들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하는 그의 복잡한 감정도 함께 담겨 있었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늘다람쥐들의 능력은 이제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했다. 봄이는 완벽한 비행 실력을 보여주었고, 철이의 에너지는 이제 생존을 위한 강인한 의지로 변모했다. 나비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으며, 작은 둘이조차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봄비가 준호의 계획을 방해했다. 며칠 동안 계속된 비는 그들의 방생을 미루게 만들었다. 이 시간 동안 준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체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그들의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며 시작하는 하루가 익숙해졌고, 밤마다 그들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시은이도 변화를 감지한 듯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자주 하늘다람쥐들을 그루밍해 주었고, 마치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듯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둘이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더욱 특별했다. 마치 자신이 없으면 둘이가 힘들어할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더욱 세심한 보살핌을 보여주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을 때
준호는 그들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아 나섰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깊은 숲속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하늘다람쥐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이라면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방생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준호는 각 하늘다람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봄이에게는 용기를, 철이에게는 신중함을, 나비에게는 자신감을, 그리고 두리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그들 각각의 특성이 야생에서 살아가는데 큰 강점이 될 것임을 믿었다. 전날 밤, 준호의 집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시은이는 평소와 달리 하늘다람쥐들을 거실 한가운데로 모았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교훈을 전하듯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다. 준호는 특별히 제작한 이동장에 하늘다람쥐들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시은이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이해와 축복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숲으로 향하는 길은 준호에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동장 안에서 4마리의 하늘다람쥐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마치 그들도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아침 햇살이 녹차밭 사이로 비치며 은은한 안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선택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울창한 나무들과 풍부한 먹이, 그리고 안전한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공간들. 이곳이야말로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완벽한 장소였다. 준호는 천천히 이동장을 열었다. 처음으로 봄이가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가장 가까운 나무를 향해 재빠르게 달려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철이가 그 뒤를 따랐고 나비도 곧 자신감 있게 나무를 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둘이었다. 가장 작은 둘이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둘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근처 나무에서 성체 하늘다람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것은 몇 주 전 준호의 집 창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하늘다람쥐였다. 4마리의 새끼들은 마치 본능적으로 이끌리듯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후로 준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그들의 영역을 지나곤 했다. 때로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봄이는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었고, 철이는 끝없는 에너지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녔다. 나비는 다른 하늘다람쥐들과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보였고, 둘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산속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올 때면 그들은 가끔 준호의 집 근처로 돌아오곤 했다.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온 것처럼 잠시 머물다 다시 그들의 세계로 돌아갔다. 시은이는 그때마다 창가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준호의 이야기는 보성 마을을 넘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헌신과 시은이의 모성애, 그리고 4마리 하늘다람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이제 준호는 매일 아침 녹차밭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4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들은 준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놓아주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가족이란 피보다 더 깊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준호와 시은이, 그리고 네 마리 하늘다람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기적이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여정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